안녕하십니까. 향군 안보교수 임유정입니다. 지난 2주간에 있었던 국내외 주요 안보 관련 소식을 국내 상황과 국제, 북한, 평가 및 전망 순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정세입니다. 1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 국방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되는 국방혁신위는 국방혁신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해 규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세부 소관 업무는 국방혁신 기본계획 수립, 국방혁신 추진 실적 향후 계획,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민관군 협업,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법령 재개정과 제도 개선, 예산 확보 등입니다. 국방혁신위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위원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방혁신 분야 전문 지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해 4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혁신위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상 의무사항이기도 하며 국방개혁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항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데 추동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운용 정상화를 위한 구분응선으로 평가되던 경북 성주 사드기지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나왔습니다. 초안에는 2016년 사드 부지 선정 당시부터 인체 유해 논란이 불거진 사드 레이더 전자파와 관련해 내외부 모니터링 결과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만족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는 2017년 10월 환경영향평가 진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도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평가를 진행하지 못하다 이번에 초안이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나머지 평가 절차가 끝날 경우 성주기지 내 인프라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부터 임시 배치된 상태인 사드가 정상 작전 배치 상태에 들어가 6년 만에 사드 정상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미국 관련 소식입니다. 한미 국방부는 현지 시간 24일 공동 보도문을 통해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및 우방에 대해 핵을 사용할 경우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초강경 경고를 보냈습니다. 특히 미국은 공동보도문에 영내 핵 갈등을 억제하기 위해 전진 배치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와 이중 목적 항공기, 핵무기 등 맞춤화된 유연한 핵전력을 지속 전개하겠다고 밝히면서 확장 억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아산 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은 미국이 제공할 해구산이자 다양한 투발 수단인 전술 전략 핵무기를 유연하게 전개하겠다는 의미로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전술핵 배치 주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25일 미국 태평양 함대가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공격 잠수함인 스프링필드의 최근 부산 입항 모습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위치는 통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번 공개는 지난 23일 북한이 전략 순항 미사일 화살 2형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프링필드는 사거리가 3,1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잠대지 순항미사일 수십 발을 장착해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 해군 잠수함 전개에 따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점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27일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을 한다면 승리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NYT는 호주의 군사 전문가이자 미 전략예산센터 객원연구원 로스 베비지의 중국과의 전쟁이 미국이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양상이 될 것이라는 글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중국은 대만 수복을 외치고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수호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기에 대만에서 미중이 패권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중국과 전쟁은
미국이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3월 4일 베이징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공산당 20기 당대회가 시진핑 집권 3기를 확정한 대관식이었다면 이번 양회는 시진핑 집권 3기의 공식 출범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천하를 완성하기 위한 출발을 상징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음은 러시아 관련 소식입니다. 우리 정부가 러시아 등에 대해 수출 금지 품목을 확대한 데 대해 러시아는 외무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한국의 수출 금지 확대가 양국 관계는 물론 한반도 안정을 위한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러시아의 반발에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우리의 국제사회 공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8일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미국이 러시아 측 입장을 경청할 때까지 미국과의 핵무기 감축 협정, 즉 뉴스타트 논의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태도가 변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정연설에서 미국과의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러시아가 유럽의 안보를 침식하게 해선 안 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일본 관련 소식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27일 사거리 1600km 토마호크 400발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엄중한 안보 환경에서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해왔고 국산 유도탄 취득 수량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토마호크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도 이날 최대 400발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쪽과 조정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들여올 토마호크 미사일은 2026년에서 2027년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지 시간 27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한미일 3국 간 첫 경제안보 대화가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에선 양자 바이오, 우주 등 신흥 핵심 기술 분야의 협력과 전문 인력 교류 확대,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화 등을 논의했고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이 3국 간 경제안보 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경제안보 대화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대통령실 왕윤종 경제안보 비서관, 미국 백악관 타룬 차브라 기술 국가안보 담당 선임 보좌관과 일본 총리실 다카무라 야스오 국가안전보장국 내각 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경제안보 이슈에 대해 한미일 3국이 함께 논의하는 첫 회의로 3국 대표단은 경제안보 분야 공통 관심사에 대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우리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정은 주재하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26일에서 31일까지 열린 후 올해 국정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2달 만에 열린 것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대비 식량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했고 식량 공급 유통 정책 변화로 분배에도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향후 춘군기에는 북한 주민들의 식량 사정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월 중순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김정은이 밖으로는 무력 도발을, 내부적으로는 경제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북한의 무력 도발은 한미연합훈련 대응의 일환으로 보이며 한미는 이달 중순에 열리는 연합훈련에서도 2023 자유의 방패 연합 군사훈련을 진행하는데 이 훈련 중 4단급 쌍용 연합 상륙훈련 등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 수준으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북한의 민감한 대응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가 및 전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15,000여 명이 전사, 8,000여 명의 민간인 사망과 13,0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전체 국민의 20%인 810만여 명이 난민이 됐고 GDP는 33%가 감소했습니다. 공격한 러시아는 용병을 포함 15만여 명이 전사하고 전체 보유 전차의 4분의 1인 3,300여 대의 전차 손실 등 재정비가 불가피할 정도로 전투력 손실과 GDP도 2.2%나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준비되지 않은 전쟁으로 소련이 붕괴됐던 1991년 이후 또다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은 경제 사정이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면서 김정은 주도하에 북한 내부의 급박한 경제 문제 해결과 강화되는 한미동맹에 대응하는 활동에 치중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북한이 직면한 경제사정 악화에 대해 다가오는 춘분기에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 아사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이며 한미동맹에 일일이 군사대응으로 일관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국가의 흥망은 국가를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의지에 의해 좌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굳건한 군사동맹도 자국민들의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들의 상황을 보면 흔들리는 러시아, 시진핑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영욕에 찬 중국, 모든 것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망해가는 북한, 이에 따라 한치의 물러남이 없는 미국,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시기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한군과 국민 개개인은 국가와 국민 전체가 원하는 길이라면 다 같이 힘을 모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향군 주간안보 정세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